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오늘은 백신 관련해서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를 둘러싼 갖가지 소식들이 전 세계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를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싱가포르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자 다시 방역의 고삐를 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린이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쉽게 잡히지 않자 어린이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버드 의대 한 교수가 어린이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 FDA 백신 자문기구는 지난달 26일 5세부터 11세 어린이에 대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 제조사들은 임상 실험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하면 부작용보다 이익이 크다는 결과를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과학자들의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문에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의 고민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자이자 역학학자인 마틴 쿨도르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대 교수는 지난달 26일 홍역과 볼거리, 소아마비, 로터바이러스 등에 대한 어린이 예방접종에는 동의는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이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 증상이 일반 감기와 유사하며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습니다. 쿨도르프 교수는 코로나19는 어린이들에게 큰 위협 요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이죠.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게 의료진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만,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강한 젊은 성인과 어린이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이들에게 미치는 위험이 적다는 이유에서죠. 쿨도르프 교수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코로나19보다는 독감으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4세 이하 어린이 195명, 5세부터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44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어린이와 85세 이상 고령자들을 비교했을 때 어린이가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은 15배, 사망할 확률은 570배 낮은 것으로 각각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쿨도르프 교수는 어린이에게 코로나가 위험한 질병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지난해 초 스웨덴 방역당국의 대처 방식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15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과 학교를 폐쇄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8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두기도 하지 않은 채 대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실험은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고 입원한 환자도 일부에 그쳤습니다. 쿨도르프 교수는 이 점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그는 따라서 코로나는 어린이에게 위험한 질병이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다수 국가가 이동 제한, 국경 폐쇄 등 봉쇄 조치를 취했으나 스웨덴은 집단 면역 방식을 선택했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12월 집단 면역 실패를 인정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금지 등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백신 부작용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었죠. 백신 접종 후 젊은 층에 나타나는 주된 부작용은 심장염증이라고 합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희귀 부작용 위험과 관련해 모더나 백신에
심근염 등 심장염증 위험 경고문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콜드로프 교수는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권고했는데요. 그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돼 면역력을 얻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익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중증 또는 사망 위험이 적기 때문에 접종이 덕보다 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FDA 자문위원회는 5세부터 11세 어린이에게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백신 접종의 이익이 심근염 등 부작용 위험보다 크다는 입장을 밝혔죠. 세계 각국이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방역당국은 그동안 외국의 허가 및 접종 상황, 해당 연령층의 유효성, 안정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11월 1일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되면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에서 15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일상을 기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는 반면 접종 예약을 연기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26일 미국 뉴욕 소방, 경찰 공무원 등 수천 명이 백신 의무화 반대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하였다고 합니다. 최대 규모 집회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서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과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명령에 맞서 자유수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6천여 명의 뉴욕 시민들은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 맨하탄의 뉴욕 시청 앞까지 행진을 하며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위의 특징은 뉴욕 경찰, 뉴욕 소방대 대원들이 제복을 입고 참가했다는 점입니다. 뉴욕 소방 제274 진압대 제이슨 웬델 소장은 뉴욕시 소방관과 경찰관들은 지난 20개월 동안 코로나19에 노출되었고 우리 대부분은 병을 완벽하게 이겨내고 자연 면역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항의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뉴욕시장을 비롯해 정치인들은 우리들이 자연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폭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자연 면역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자연 면역이 백신 면역보다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되고 변이에도 강범위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뉴욕시장은 지난달 22일 교도소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11월 1일까지 이 강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대체되거나 무급휴가를 가게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대상자는 약 16만 5천 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웬델 소장은 직원들은 강제 백신 접종 명령을 자유의 침해로 여기고 개인의 선택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뉴욕시장은 백신 접종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응급구조대원, 경찰관, 환경미화원이 떠난 도시는 오히려 더 불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올해 3년 차인 경찰관 폴은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기에 그냥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까지 뉴욕 경찰관으로 근무한 필립 맥매너스는 단지 강압적인 의무화 때문만이 아니고 자유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인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의 정식 승인을 받은 것은 화이자뿐입니다. 화이자도 현재 16세 이상에게만 사용 승인을 받았을 뿐 12세에서 15세에 대해서는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더나와 얀센은 정식 승인이 아닌 긴급 사용 승인 상태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백신이 아이들이나 성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미국의 미래 세대에 확인 안 된 약물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뉴욕시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뉴욕 소방청 직원 71%, 뉴욕시 경찰 76%가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직 많은 뉴욕시 소속 공무원들이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고 있어 이들 미접종 공무원들의 퇴사 및 해고 조치로 내달 1일 뉴욕시 소방서의 최대 20%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카고에서도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지난달 15일 자정까지 경찰, 소방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접종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경찰이 무급휴가 처분과 퇴직금 박탈 위협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거부하고 버텼고 19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가 처분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은 일리노이주 법과 노사계약상 시카고 경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비판했지만 경찰 노조는 오히려 시장이 노조와 협의 없이 내린 백신 의무화 명령은 단체 협약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시카고 외에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 도시에서도 공공기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경찰 단체들이 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공무원과 시민들의 주장처럼 백신 접종 명령이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측면과 시장들의 주장처럼 백신 접종이 도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봉쇄령,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등 방역 정책은 주 정부의 자율권이 커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입하기 힘들고 주마다 규제가 제각각입니다. 백신 의무 접종을 놓고 정치 사회적 분열을 가져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공공이익과 인권을 놓고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등 아슬아슬한 공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